제 안에서 화해가 일어났어요. 화해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갈등 관계에 있었던 대상과 그 우리의 사이를 막고 있던 북이 터지면서 서로 악수를 교환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 저도 상상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길이 그렇게 열렸어요. 그 길을 잘 보여주는 것이 몇 권의 책이 있는데 이게 전부는 아니고요. 중용, 조선을 바꾼 한 권의 책, 이런 책도 제가 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신사와 선비, 그 다음에 또 조선의 아버지들, 이런 책을 쓰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 말씀드린 한국의 예언 문화사나 예언과 우리 역사를 말하다가 또는 정감록 영모 사건의 진실 게임 같은 것들은 기본이 반성리학이죠. 그러니까 성리학 사회, 조선 사회는 성리학 사회고 그 성리학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 그런 시도들은 보통의 역사가들은 실패한 것으로 취급하는 그런 시도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책을 쓸 때의 제 마음속에는 성리학과 저의 갈등이 있죠. 왜냐하면 저는 반성리학 운동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반성리학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이 성리학과 편한 관계이기는 어렵잖아요. 말하자면 반공을 부르짖는 사람이 칼 마르크스와 친할 수는 없잖아요. 또는 거꾸로 마르크스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이 자본주의하고 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네, 그런 점에서 불화가 있었는데, 오랜 불화가 있었는데, 그 불화가 이걸 공부를 하다 보니 오히려 해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그 뜻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시간의 첫 번째 얘기는 성리학과의 화해 또는 우리의 전통적인 여러 사상들과 저의 만남. 우리는 지금 작가의 서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글로 썼으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좀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런 말하자면 조선시대의 주류학자들이 보기에는 이건 이단이잖아요. 주류학자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잡설이잖아요. 주류학자들이 보기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미신 같은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바로 그 주류학자들을 이해하게 됐다는 것이죠.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도 사실은 성리학의 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꾸로 배우게 된 거예요. 이야기가 좀 복잡하네요. 그러나 이제 좀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뭐냐면 만약에 조선의 성리학이 크게 발달하지 못했더라면 이런 게 나오지도 못했다. 왜 나오지도 못했는가? 성리학이 뭡니까?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게 말할 수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첫째가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입니다. 첫째가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예요. 그 성리학자는 인간의 본성이 어떻다라고 말을 합니까? 착하다, 나쁘다, 모른다. 착하다. 성리학의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주장은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착하기 때문에 공부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본래의 착함을 회복하는 것. 본래 착하니까. 본래 착한데 현재는 어때요? 망가진 사람이 많죠. 착하지 못한 일이 많죠. 그것은 본래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본래는 착한 것인데 게을러서 또는 왜곡해서 또는 자신의 어떤 욕심에 노예가 되어서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악한 결과가 나왔다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성리학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는 그게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우주와 만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거예요. 어떤 이치? 그 이치란 무엇이겠어요? 결국 관계의 본질에 대한 연구예요. 관계의 본질. 자연과학적 연구가 아니고 자연과학적인 연구가 아니고 관계의 본질. 주로는 인간관계의 본질. 그럼 여러분 인간관계 중에서 제일 자주 만나야 되고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관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가족이죠. 가족입니다. 가족관계의 중요성, 가족관계의 적절함, 가족관계의 정상화를 연구한 것이 성리학인 거예요. 그 가족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건 뭐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부부관계고 그것은 부자관계고 그것은 형제관계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성리학에서는 가장 중심이 된 거예요. 그거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성리학에서 말하는 부부관계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그렇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성리학에서는 남편이 하는 일과 아내가 하는 일은 다르다예요. 남편이 위고 아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요. 남자가 하는 일, 바깥 양반이 하는 일과 안주인이 하시는 일은 다르다. 그 다름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부자 관계에서 성리학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신나게 부려먹는다 할까요? 아니요. 그것이 아닌 거예요. 어머니나 아버지는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해요? 자녀도 그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부모님이 자식을 얼마든지 착취해도 좋다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형제관계는 어떨 것 같아요? 형과 아우도 형은 마음대로 시키고 동생은 항상 예해야 된다 그런 걸 것 같아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리학적인 가르침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차별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억압이 아니다. 실제로는 차별과 억압으로 악용이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반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그 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다르다. 그래서 심지어는 고부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도 근본적으로 성리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며느리는 봐도 못 본 척 해야 되고 벙어리 3년에 귀머거리 3년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리학 책에 나와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리학 책에서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시어머니는 결코 며느리를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현실과 이론 사이의 괴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죠. 그건 마치 뭐과도 같냐면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요. 제가 이야기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바로 그 성리학의 근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과는 많이 다르다. 우리가 이렇다라고 배워온 것은 그 성리학사의 말패, 폐단의 모습이 그러한 것이지 본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본래 그런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진짜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성리학자들의 탐구는 지식을 소수의 사람이 독점하는 것으로서 그런 사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지식을, 그런 귀중한 지식을 모두가 공유함으로써 이루는 것일까요? 모두가 공유하는 것으로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가짜 성리학자들 말고 진짜 성리학자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